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아서 과연 그 누가 지금 그 안정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뭐 쓸데없는 저 안부를 여러분께 물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 하면은, 자, 며칠 전에 그 독일에 모처럼 이제 독일 소식을 전하는데, 독일의 그 올라프 숄츠가 수상이 이끌던 그 연방 정부가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 탄핵 정국이고 독일도 지금 이제 국정 수행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시기인데, 또 우연하게도 두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고 대단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길바닥에서 무슨 뭐 이 아우성을 치면서 완전히 두 패로 나눠서 이와 같은 그 아수라장인 뭐 그런 그 상황은 전혀 독일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과연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독일 상황을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수상이 2021년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 신호등 연정을 계속 꾸려 나왔는데, 여기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이제 그 어떤 정당의 색깔을 대변하는 세 개의 정당으로 이제 연정을 코알리션 연정을 구성해서 여태까지 이제 꾸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월 16일 날, 올해 12월 16일 날 연방 하원에서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프 숄츠 그 수상의 연방 정부는 이제 기능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조성 못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총선이 새로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때까지 연정 그 일은 계속 이제 지속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숄츠 그 수상의 신호등 연정 붕괴 이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 그 헌법 기본법에는 이제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신임안을 묻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의회에서 예컨대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왜 그럼 현재 이 연정이, 신호등 연정이 이제 붕괴됐는가, 이 배경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년 2월 23일 날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총선, 그 다음에 각 정당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누가 유리한가, 어떤 정당이 가장 그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당의 그 유력 그 수상 후보는 누군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독일 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문화나 지금 현재 파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아수라장, 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가,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가 신호등 연정에서는 아까 이제 맨 위에가 신호등 보면 이제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이 이제 그 빨간색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정당이 SPD의 3인당이기 때문에 빨간색 3인당이 제1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21년도 그 총선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색은 이제 저 자민당입니다. 프라이에 데모크라티슈 파타이에서 완전 자유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초록색은 녹색당이다. 이 세 당이 이제 연정을 꾸렸다. 이 2022년 11월부터 이제 출범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올 12월 11일 날, 그 당시 숄츠 수상이 자, 이제 자기의 그 신임을 연방 하원에다 이제 의회에다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기본법 그 68조 신임을 묻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물었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자, 이 물은 5일 뒤에 분데스타그 연방의회에서 이제 수상이 연설을 먼저 하고, 왜 내가 이와 같은 그 페어트란스프라게를 제출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1년에 따른 그 토론도 조금 한 다음에 이 신임안 관련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숄츠 그 신임에 대해서 이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투표 717표에서
이제 394명이 반대하고 207명이 이제 찬성하고 나머지 116명이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완전히 이제 과반수를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숄츠 수상의 연정 이것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이제 저 총선을 해서 연방 이제 해산된 이후에 60일 내에 하는데 이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3일 날 이제 총선을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한두 달 내에 이제 연방 어떤 이런 정부가 구성이 되고 자 그때까지 그러나 숄츠 수상이 이끄는 연정인데 일은 한다. 법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 요번 올라프 숄츠가 그 신임 그 투표를 이제 의회에 발의한 이거는 여태까지 1949년도에 서독이 출범한 이래로 6번째 그 신임 투표다. 6번째 신임 투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16일 날 그 지금 도표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지난 16일 날 이제 그 투표에서 맨 오른쪽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운데 새까만 색이 이제 CDU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야당 김인연 기사연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그 AfD 알터나티브 도이칠란드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노란색이 이제 바로 FDP 그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이다. 자 이렇게 이제 벌써 과반수를 넘겼다. 그리고 정작 그 신임안을 제기했던 3인당 SPD는 그 옆에 지금 현재 요 빨간색 자 이거고 그래서 과반수를 결국 못 넘었기 때문에 이제 숄츠 수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태까지 같이 연호동 신호등 연정을 꾸려왔던 그 녹색당 그 옆에 자 이 녹색당은 전부 다 기권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요 도표는 이제 빨간색은 전부 다 이제 반대표를 던진 뭐 그런 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16일에 이제 표결해서 자 이제 반대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숄츠는 당장 그 시간 이후로 이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을 찾아가서 앞으로 분데스타그 이것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그 이제 조기 총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셜리 이거를 해산해 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3주 이내에 분데스타그 해산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60일 이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월 23일 날 하기로 되어 있다. 내년도 여기에는 이미 SPD 그 다음에 같이 연정을 꾸렸던 녹색당 그리고 CDC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 그 다음에 대통령 모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 23일 날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내년도 9월 28일 날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4년 텀으로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요번 조기 총선 때문에 약 한 7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해임 방법으로 아까 이제 두 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신임 투표 발의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불신임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신임 투표는 이제 수상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 내 신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전부 이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투표 절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데스타그에다 자기가 스스로가 수상이 신임을 제기를 하고 이때 이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자 이 새로운 총선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숄츠가 자 완전히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 23일 날 총선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숄츠 정부는 자 신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 이와 같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신임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수상을 관둔 그런 분들은 먼저 1972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 브란트, 오스폴리티 동방정책, 자 이걸 주장했던 윌리 브란트가 이제 불신임 받아서 퇴임을 했고,
그 다음에 82년도 헬무 슈미트, 자, 이쪽에 오른쪽 두 번째 사진. 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신임을 못 받아서 퇴임을 했고, 그 다음에 80년도 콜은, 자, 이 불신임, 이 건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헬무 슈미트를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콜을 수상으로, 임명을 대안으로 전부 선출을 했는데, 그러나 신임을 물었는데 이분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슈레더 수상,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신임을 못 얻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숄츠도 신임을 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의회 차원에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상에 대해서 이제 건설적 불신임 투표다. 컨스트럭티브. 자, 이 말이 붙은 의미는, 자, 대안으로, 지금 현 수상은 마음에 안 들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A라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수상을 선출해 놓고, 투표를 이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투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설적 불신임 투표라고 그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헌법 67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분데스타그 연방의회에서 예컨대 이제 수상을 선출한 다음에 현 수상에 불신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이제 신임 수상을 임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1971년도에 이제 빌리 브란트가 이제 완전히 불신임 투표, 이거를 완전 그 당시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이건 실패했다. 그 얘기는 불신임 투표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또 신임을 또 묻는, 또 아까 말한 1번 방안으로 신임을 묻는데, 거기서 불신임을 당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야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불신임 투표를 헬무 슈미트도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미트 정부는 전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대안으로 이제 차기 수상으로 선출된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이제 헬무 콜이다. 82년도 상황은. 그러니까 그 불신임, 이 투표를 했는데, 미리 이분을 차기 수상으로 선출해 놓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가결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레더, 이 슈미트 정부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불신임 투표를 했을 경우는 이때는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대한 이제 헬무 콜 수상을 우리가 다 차기 수상으로 선출해 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지금 올라프 숄츠, 이 지금 현재 신호등 연정, 이것이 왜 붕괴됐는가? 이 배경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연정 내에 이제 업무 관련해서 갈등이 너무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개의 다른 색깔을 가진 정당을 이것을 전부 이거 하모니를 이루면서 꾸려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SPD는 항상 그 유권자층이 예컨대 이 무슨 회사원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 우리 사회의 기축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항상 포커싱해서 나가는 정당이 바로 SPD의 3인당이고, 그 다음에 이 FDP 프라이어 데모크라티슈 파타이 자민당, 이것은 그야말로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기업 이런 데 포커싱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정당. 녹색당은 이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묶는다는 것이 대단히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계속 숄츠 수상하고 올라프 숄츠 수상하고 지금 현재 이 연정 연정 내 이제 파이낸스 미니스터가 이제 크리스티안 린트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FDP의 자민당 당수입니다. 이 당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수상하고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예산 정책 관련해서 대단히 그 갈등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올라프 숄츠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 친구는 항상 내가 이 친구에 대한 그 신뢰 이거를 이제 깨뜨렸다. 나의 신뢰를 이제 깨뜨렸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프 숄츠가 이와 같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이다 하는 거를 계속 가운데서 이제 망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티안 린튼이라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Zu oft hat er mein Vertrauen gebrochen. 그래서 종종 너무 내 이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그 얘기예요. Wochenlange Sabotage 해서 계속 뭐 이제 어깃장을 놓으면서 몇 주 동안 뭐 어깃장을 넣으면서 사보타지를 해왔고, 그 다음에 in eine Regierung einzutreten, dafür braucht es die nötige sittliche Reife. 자, 그래서 어떤 이 정부에 들어왔다면은 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런 필요한 무슨 뭐 이 관습적인 도덕적인 뭐 그런 그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 린튼은 엉망진창이다. 정부 그 관료로서 예컨대 파이낸스 그 미니스터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ABC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친구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그 언사를 이제 그 숄츠가 그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폴리티스 칸슈필,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애들 그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닌데. 린더가 여태까지 계속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이 정부 돌아간데 어려움을 이제 겪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놓습니다. 내놓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린튼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두 분 간에 지금 이제 이 갈등 자체는 이제 정책적인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조금 뭐 그런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 자체가 이제 정책적인 갈등이다. 그래서 숄츠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숄츠는 자, 아무래도 아까 얘기대로 무슨 뭐 이 도시 근로자들이나 회사원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나 자, 이런 부류가 부류가 완전히 이제 그 자기의 그 주요 그 고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 생필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를 예컨대 이제 인하하려고 그런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이제 린더 재무장관의 얘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부가세를 계속 인하할 경우는 문제가 많다.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두 분이 이제 아규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이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CDU, 자, 이것은 야당인데, 야당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 야당 당수는 야, FDP 린튼은 네 얘기가 맞다 이렇게 지금 전부 지지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숄츠 그 수상에 대해서는 CDU 그 프리드리히 메르츠 자, 이 사람 얘기는 이 숄츠 정부는 완전히 우리 그 독일의 그 국가 위상 이거를 지금 실추를 시켰고, 또 EU 내에서도 독일의 위상 이거를 완전 체면 이거를 실출시켰다. 그러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 숄츠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려왔다 이제 그 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하백이라는 그 로버트 하백, 자, 이 사람은 이제 녹색당인데, 그린의 녹색당인데, 자, 이 경제장관이 있는 이 녹색당은 또 누구 편을 드냐면 이제 그 숄츠 수상 편을 들면서 자, CDU 여기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린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정 내에서 지금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소요가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11월 달에 전부 완전히 뭡니까? 이 린튼을 11월 달에 이 완전히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제명을 하니까 이후에 연방정부 내에 있던 FDP 소속 그 당시에 토탈 4명인데 자, 이 중에서 전부 이제 3명이 전부 연방정부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유일하게 한 명이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폴커 비싱, 자, 이 사람이 교통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나는 남아 있겠다. 교통부 장관 계속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FDP 이 자민당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당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3명 지금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접 예컨대 무슨 뭐 다른 장관들이 이제 겸임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차기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지금 올라프 숄츠의 그 연정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전부 다 이제 저 과반수를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이제 조기 연방 총선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내년 그 총선에서 가장 그 유력한 정당은 CDU, CSU입니다. 그래서 김인연 기사연인데, 자, 그러니까 요번 2024년도 11월 달부터 12월 달 요 사이에 이제 전부 여러 개 그 여론 기관들이 전부 이제 그 다 여론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CDU, CSU, 자, 이것이 무려 30%에서 37%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강력한 그 어떤 제1당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는 21년도 열렸던 그 총선에서는 24%밖에 못 얻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의 그런 득표율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올해는 이제 조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그 도표를 보면은, 자, 이게 독일이 이제 건국된 1949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당에서 이제 수상을 배출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제1당으로 독일 지금 현재 이 국정을 꾸려왔는가,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전부 최초 그 아데나워 수상, 그 다음에 에하트 수상, 키징어 수상, 자, 이런 분들은 전부 CDU, CSU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윌리 브란트, 그 다음에 헬무 슈미트, 자, 이 사람은 그 SPD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 수상 헬무 콜, 이 사람은 CDU/CSU고, 지난번 그 수상 앙겔라 메켈도 CDU/CSU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까만색이 CDU/CSU인데, 여태까지 지금 이제 독일 그 국정을 저 위에 빨간색 SPD하고 3인당하고 요 맨 밑에 CDU/CSU하고 여태까지 꾸려왔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SPD는 15에서 18%밖에 안 된다.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그 25.7%였는데 무려 이제 10% 가까이 지금 빠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번엔 완전히 참패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DP 이 자민은 4%에서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독일 그 선거제도에 따르면 이제 제2표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제2표에서 예컨대 5%이 클라우슬, 5%이 리밋, 이거를 넘지 못하면 의회 진출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이제 뭐 지역구에서 이제 3명이 선전해서 제1을 당선되었다 이러면 이제 그 해당한 프로테이즘하고 비록 5%가 안 되더라도 예컨대 3.5%라도 예컨대 이제 지역구에서 3명이 당선됐다면 3.5%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역구에서 1석도 없고 3석이 안 되고 5% 미만인 경우는 이제 의회 진출이 완전히 거부됩니다. 자, 불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11.5%가 지금 이제 FDP인데 요번에는 완전히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색당은 10%에서 14%, 여전히 지난번 그 총선에 14.8%인데 여전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약간 뭐 좀 처지긴 하지만 그런대로 이제 5% 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 통계 이제 그 여론 통계에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자, SPD 3인당하고 요 빨간 색깔로 써놓은 부분, 자, 그 다음에 FDP, 자, 이 자민당하고, 자, 이 두 당은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8.5%, 지난 총선에 비해서 그만큼 지금 현재 빠진다, 유권자 이제 득표율이 빠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당은 지금 현재 그 신호등 연정에서 계속 여태까지 독일 국정을 수행해 왔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긍정적인 그런 점수를 하나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정당을 보면 딜링케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독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다 얘기하죠. 좌파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좌파당은 자 요번에 그 여론조사 해봤더니 3%밖에 안 나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4.9% 그러니까 5%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당간당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3명의 그 1등 배출자를 이제 1등 당선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9%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연방의회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3%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지역구에서 선전을 못할 경우에 이 3명의 지역구 그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이번에 이 좌파당은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좌파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당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분단 당시에 동독의 이제 그 집권당이 SED입니다. 소циалист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해가지고 사회주의 통일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통일되면서 PDS, 야,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해가지고, 자, 무슨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전부 이름을 바꿨고, 그러나 PDS가 이제 VSG 해가지고, Wahl 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 해서, 지금 이제 노동, 그 사회적 정의, 이 선거연대하고 서로 이제 퓨전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링케가 됐는데, 자, 이 링케의 어떤 이제 당성, 그런데 이제 추구하는 그 지향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좌파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소циалистisch 완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독 지역 내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론조사해 봤더니 지금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그 총선 관련해서 두 번째 주목을 받는 정당이 바로 이제 AfD다.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이다. 이게 독일 대안 정당이다. 그래서 AfD. 자 이것인데 이것은 2013년도에 이제 창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유럽의회에 이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그 당시에 이제 연방하원 총선에 최초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무려 12.6%를 얻었다. 그래서 93석으로 이제 의회 전부 진출시켰고 그러면서 졸지에 제3위 정당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CDU 1위, 그 다음에 SPD 2위, 그 다음에 3위 정당으로 이 AfD가 진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FDP나 그린은 녹색당 이런 것들을 제끼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는 자, 5위로 잠깐 떨어졌지만, 그러나 올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이 당이 몇 프로 이제 유권자 표를 획득할 것인가. 자, 이것을 전부 물어봤더니 17 내지 19%다. 엄청나게 뛴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10.3%니까 무려 7에서 9% 그렇게 지금 신장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AfD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AfD의 그 정책 방향은 완전히 오른쪽 극우 쪽이다. 극우면서 완전히 그 인기주의다 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우리가 예산을 국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EU로에다 바치느냐. 무슨 EU 그 할당금 이런 것들. 왜 우리가 EU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AfD의 그 지지층은 어디냐면, 자,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그 정당은 올 1월 달에 출범한 베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다. 자라 와겐크네히트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 베니스 자라 바겐크네히트, 이게 BSW인데, BSW인데, 자, 이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에서 8% 된다, 이 말이에요. 5%에서 8%. 이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이 여성 이름이 자라 바겐크네히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그 창설한 정당이 베니스 자라 바겐크네히트인데, 올 1월 달에 했다.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주목받는다. 이제 최초로 이 자라 바겐크네히트, 이 베니스가 완전 이제 의회에 진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1969년생이고, 자, 동독 지역 그 예나 출생이고, 이제 정치학 박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1991년부터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 이후에, 자, 그 당시 S세대의 이제 동독구, 그 사통당, 공산당 후신인 PDS,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 PDS가 YSK하고 이제 전부 합병되면서 이것이 링케가 됐다고 그러는데, 자, 링케, 이 좌파당에서 지난해까지 활약을 했다. 그러나 올 초에 이제 창설하면서 이 링케 기존의 그 이제 완전히 유권자들 완전히 이 소속 정당 그 당원들을 대거 이제 끌고 나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이탈자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지금 현재 정치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는 이분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지만은,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시간이 뭐 30년 이상 통일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때부터 지금 서서히 이제 코스를 이 사람이 그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정치에서 반드시 페아노 이성적인 그런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동독 끝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서방 진영에 대해서, 서독 쪽 진영에 대해서 그 당시 완전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좀 탈피하자.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자. 이성을 정치인에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혁신적으로 이제 경제력을 우리가 키워야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완전히 사회적 시장경제 이런 것도 강조하는 여성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소циальная gerechtigkeit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정의, 이런 거 필요하다. 소циалист시가 아니다. 옛날에는 이분이 소циалист를 지향을 했지만,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소ци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고 안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가겠느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소ци알 데모크라티시, 이런 거다 이 말이죠. 독일의 3인당이 추구하는 그런 분배를 더 강조를 하고. 예컨대 사회주의 겨냥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뭐 재산을 완전히 국유화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이 여성이 그렇게 코스를 틀고 있다. 지금 그 얘기. 그러면서, 자,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그 강조를 하면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자, 그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무슨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맹, 이거는 너무 이데올로기, 이거는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우린 자 중립한다 하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그 유명 정치인이 자 서독에게 윌리 브란트고 옛날에 그 구소련의 미하일 고바초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에 이제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은 사실은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야말로 이제 공산당 그 플랫폼 여기에서 이제 프로타고니스트 완전히 주역인 선두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정치인인데 서서히 이제 그 코스를 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이제 이 지금 현재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이제 정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자, 그러면 동독 지역 내에 득세하고 있는 정당. 예컨대 AfD 아까 얘기대로 극우 정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난민을 받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완전히 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동독 유권자들을 이제 완전히 끌어당기고 있는 이 Af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니스 그 자라 바겐크네히트 이당이다 이 말이죠. 올 1월 달에 창당한 이당이다 이 말이죠. 창설한 이당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정당이 지금 현재 과거 이제 통일 이후에 계속 이 동독 지역을 그 다음에 지배했던 동독 지역을 지배해 왔던 그 링케 좌파당의 뭐 이제 그 몫을 계속 파고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동독 지역 그 유권자들의 그 인식을 이렇게 정치 성향을 보면은 자 이제 뭐 경제도 상대적으로 저쪽에 비해서 서쪽에 비해서 안 좋고 그 당시에 이제 또 2015, 10년 그 당시 한 100만 이상의 그 난민들이 건너면서 시리아나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페기다 운동을 이제 했다. 저 완전히 그 저 반 이슬람 왜 이제 파트로티쇼 유로페아 게겐디 이슬라미즈로 왜 우리 유럽이 전부 이슬람화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이제 시민운동이 페기다 운동인데 이와 같은 그 운동에 몰입하는 유권자들이 전부 동독 지역의 유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외국인 혐오 극우 뭐 이런 그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아성이 어디냐면 저 남쪽에 삭슨주가 맨 밑에 남쪽 여기가 삭슨주인데 삭슨이 이제 그 드레스덴 여기가 이제 완전히 그 아성이다. 그리고 또 동독 주민들, 유권자들 이제 불만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저 전체 독일 인구의 17%를 차지하면은, 자, 웬만한데, 우리 동독, 대표들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정계나 경제 행정 분야 이런데, 우리 동독 주민들은 1.7%밖에 안 된다. 제대로 되면 한 17%, 아시는 대로 15%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1.7%밖에 안 돼. 엑스트림 운터 레프레젠티에 대해서 완전히 지나치게 완전히 우리가 대표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게 완전히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삭슨 안할 자, 요 위에 여기가 지금 삭슨 안할 주인데 이쪽에 삭슨 안할 주인데 자, 여기 이제 공무원들을 봤더니 272명 가운데 221명이 전부 서독 출신이다. 그렇고 동독 지역 판사 585명 중에 78명이 동독 출신이고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동독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동독 지역 내 이제 대학 총장이 22명이 있는데 3명만 동독 출신이다. 이런 그 인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0명 대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동독 출신은 2명밖에 없다. 그것도 보츠와나 가봉 완전히 아프리카 저 오지에 나가 있는 대사 2명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연방군 고위직 37명 장석 그 가운데 동독 출신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동독군들이 전부 연방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또 해외 작전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건 완전히 우리 동독군이 2분의 1 반을 차지한다.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이런 해외 파병 작전에 지금 현재 우리 오지에 작전 띠로는 우리 또 동독 군인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그 불만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00대 독일 그 부자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180개 그 닥스 그 기업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주식 그 상장 회사인데 자 여기 2명밖에 동독 출신이 없다.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독 주민들의 불만, 엘리트 사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표출되면서 근데 이제 총선 때 이게 투표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의 그 표심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AfD, 자, 여기서 아성은 이제 삭슨주다. 아까 얘기했던 맨 밑쪽, 오른쪽, 그러면서 완전히 극우주의의 어떤 이런 아성이 AfD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창설된 BSW, 이것이 자라바건 크네이트.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올해 이제 완전 진출을 할 거라고 전부 다 예상을 하는데, 그러나 과거 동독 투표 성이나 유권자 성향 이런 거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다. 정강정책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이런 좀 우리가 완전히 세컨 클래스고 우리가 완전히 핍박당하고 있고 예컨대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런 거. 그런 데서 탈피를 하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도 이제 통일된 지 3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더 이성적이어야 되고 뭔가 좀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나마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고 있던 이런 장벽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털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발판으로 한 그와 같은 또 다른 색깔의 어떤 이런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라 바겐크네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대단한 이것은 독일 정치사에서 어떤 획기적인 큰 그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등 국민의 그 자격지심, 자, 패배의식, 이런 것을 탈피하자.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서독 지역의 그 1등 독일인 그룹으로 우리가 빨리 편입되자. 이런 그,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에 동정하는 많은 그 링케 좌파당의 그 유권자들이 전부 이제 이 여성 밑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년 2월 23일 날 이제 총선이 벌어지면은 아까 얘기로 CDU, 자, 이것이 기민 3인연, 자, 이 연합, 이것이 여기서 이제 제1당이 될 것이다. 이제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후보가 이제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 당수로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사진에 보는 이분이다. 이분은 55년생이고, 자, 그러면서 올 9월 달에 이제 완전히 칸슬러 칸디닷, 그러니까 수상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트르담-베스팔은 자 이쪽 지역 출신이고 본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 철저히 반공주의자면서 이 소독국가 같이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그와 같은 제대로 된 그 완전히 보수 그런 어떤 정통적인 그런 그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무 콜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그 통치 이념이나 그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대단히 이제 보수적이면서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항상 그 리버럴해서 완전히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거를 신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EU의 가치 나토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EU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토 내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자 프리드리히 메르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숄츠 그 수상에 대해서 불만이 왜 지금 현재 자꾸 시기를 놓치냐. 우리 독일이 좀 더 뭔가 이 공격적인 무슨 뭐 그런 군사 무기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놓치냐. 뭐 필사상 무기다 하면서 다른 나라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뒷북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에 대해서 이제 간청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타우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그런 미사일인데, 대단히 성능이 우수한 그런 미사일인데, 이거 달라고 그렇게 그 간청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올라프 숄츠는 여태까지 안 줬는데 왜 안 주냐 지금 현재. 이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빨리 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년도 만에 차기 총선 이후에 이분이 이제 수상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사 그 자격증도 있고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자 이와 같은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독일 내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그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정 내 정당 간의 정책적인 갈등은 비록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런 갈등들이 이제 헌법적 절차나 민주적으로 전부 다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신임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해산되는 것도 결정이 됐고 자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식의 시민 간의 거리 투쟁이나 이런 거는 눈을 씻고 보려도 볼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은 전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헌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처럼 강화문 세력 아니면 또 오른 다른 군데서 완전히 진짜 양분돼 가지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이와 같은 그 정치 문화는 독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크게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은 독일이 완전히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일의 기본법, 독일의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레히슈타트에서 이제 법치국가다 하는 게 모든 건 전부 다 법으로 이제 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중잣대법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 법 적용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잣대를 갖다 댄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일체 독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빨리 이 법치국가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대단히 중요하고 시장경제 대단히 중요하고 거의 플러스해서 완전히 법치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컨셉인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크게 손상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반국가 세력, 반헌법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와 같은 그 세력들이 예컨대 우리 사회 도처에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완전히 선거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드디어 이제 완전 이슈화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조작 선거 무효다 하는 거는 자 2020년도 4.15 그 선거가 조작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코로나 무슨 이럴 때이기 때문에 지난 근 3년간 가까이 이 마스크를 낄 동안은 이와 같은 조작 선거 무효다 하고 정부 제가 끼고 다녔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저 끼고 하면은 저 또라이가 무슨 저 꼴통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전부 다 하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조작 선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조작 선거냐? 저는 선거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밝혀진 바 따르면 사전선거에서 예컨대 63대 36이 나왔다 전부. 민주당이 63%, 그 다음에 통합당이 36%, 그 다음에 서울 전체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인천 전체가 그렇다.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가 그렇다. 그 수많은 구와 시와 읍면동이 있는데 그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 유권자 그 다음에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를 전부 통화를 했더니 63대 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를 통과를 했더니 63대 36 인천 전체를 통과를 했더니 63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좀 들여다 봤더니 완전히 이거는 하느님 아니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신봉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이런 의혹이 제거돼야 되겠다. 빨리 파헤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끼고 지금 현재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 하면서 자 선관에다가 예컨대는 많은 이 세력들을 풀어놓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이제 전산 서버에서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이 지금 내장돼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감행했다 이 말이죠. 저는 전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이렇게 혼자 외롭게 했지만 거리에 나가서도 이제 투쟁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드디어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이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핵을 앞두고 있죠. 헌재 재판 앞두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로 지금 현재 들어간 민주당 예컨대 5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소요 법칙에서 사전선거 그래프나 그 다음에 당일선거 그래프나 똑같이 나와 하는 것이 이제 통계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 통로로 아시겠지만은 장재원 박사나 이런 분들이 마련해놓은 그 그래픽을 보면은 완전히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높은 데서 하고 있다가 당일선거면 축 처지고
또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성에는 축 처져 있다가 당일성에는 전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런 조작된 그런 현상이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선거 세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의회에 전부 진을 치고 앉으면서 온갖 악법을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 이와 같은 컨셉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비상계엄에 완전히 내리게 된 그런 동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까지 몰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엉터리 이 정치인들 참 어떻게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그 정부 좌파 세력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지금 이제 완전히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사회주의화 하려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이것은 이미 다 실패한 그런 그 현상이다 하는 게 지난번 동구 몰락하면서 1989년부터 90년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전부 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와 같은 그 구태의연한 이런 이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서 절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987년도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대항쟁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대학에서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90년대 모든 이 사회 전부 다 전부 다 들어쓰고 예컨대 정치권에 예컨대 무슨 뭐 학계라든지 예컨대 문화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뭐 이런데 전부 이제 종북 좌파 세력들이 들어서고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이 정교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90% 이상의 그 핵심 세력들이 전부 다 종북 좌파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컨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자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목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는 그 생도들의 30%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인관을 해가지고 자 이제 연관이 되고 무슨 뭐 장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게임 사태에서 나가지고 전부 질질 짜면서 질질 짜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그따위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걸 조금만 고민을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위협하는 그 팩터가 인자가 뭔가 하는 것을 평소에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은 자 이와 같은데 자 이 조작선거 이 완전히 이 부정선거로 정부 당선인 엉터리 같은 놈들이 전부 다 엉터리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은 완전히 의분을 가지고 총칼을 잡아야죠. 막 그런 지시도 내려왔고, 그런데 질질 짜면서 무슨, 정말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교조에서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전부 다 니들, 민노총 가입해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대학 가면은 뭐 한청년에 좀 가입해라. 있다고 얘기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30대고 40대고 50대 전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엉터리 가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부 나라를 뒤엎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태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컨셉 진단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전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요번에 그 계엄 사태를 보면서 좀 완전히 나라가 두 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본질이 뭔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체제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87년부터 종북 주사파가 계속 오면서 각 분야에 우리 사회 분야에 전부 진을 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을 반드시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대다수 이제 그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체제 전쟁 빨리 우리가 승리해서 그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독일처럼 자, 시민들이 이런 걱정 안 하고 자, 전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모든 국정을 이제 합리적으로 헌법을 내서 전부 꾸려나가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 지금 현재 왜 그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제 모든 그 이념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통령제 하나만 가지고,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승자 독식인데, 그러니까 한 표라도 먼저 이겨가지고 이겼다 하면은 그게 모든 걸 거의 다 가져가는 그와 같은 그 승자 독식 그런 체제가 과연 지금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의원 내각제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전부 수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표라도 이겨야, 저놈을 이겨야 내가 전부 싹쓸이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서 부정선거도 막 이렇게 전부 도입해서 예컨대 부정선거를 써서라도 내가 이기고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지배하지 않았나, 그런 그 성찰도 하게 되면서 의원 내각제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또 통일 이후를 내다보면서 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대변해서 그런 정당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워밍업 하면서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 유세 때마다 자, 뭐 단 하루면 이제 전쟁 끝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케이스 켈록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특사도 임명을 하고, 지금 80세 먹은 그 예비역급 장성인데, 자, 이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야말로 전부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 서방 진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는 또 어떤 그 젤렌스키는 여기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부 짚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여태까지 이제 오늘도 뭐 길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반드시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시기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제가 이제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전부 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